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최근 들어서 한 이슈가 된 게 배송 경쟁력 강화시 된 것 같습니다. 소비자는 구매해서 편리해서 좋지만은 물류 현장에 계신 배송기사분들, 택배기사, 쿠팡에 계시는 퀵플러스 멤버들 사실 집 앞 배송하면서 회전율 싸움이거든요. 2회전이냐 3회전이냐 또 당일 배송이냐 시간대 배송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택배업계도 지금 상당히 힘든 과도기적인 상황이고요. 또 쿠팡도 지금까지는 매출이 41조 원 이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류 현장이 사실은 딜리버리 서비스가 배송의 꽃이거든요. 이 부분이 좀 앞으로 너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이미 택배하고 관련된 한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24년 하반기에 대한통운은 단가 인상한다고 해서 25년 곧 인상 들어가고요. 올 들어서 지금 IPO를 갖다가 준비했던 롯데 글로벌 로지스, 롯데 택배 포함해서는 이미 단가를 올해 인하한 상황입니다. 또 여기 이제 택배 관련해서도 그렇지만은 쿠팡은 퀵플러스 서비스 배송을 갖다가 시간대, 회전율 이 부분에서 배송기사들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 힘든 상황도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배송 경쟁력 시대에 소비자는 좋지만 현장에 계신 분들은 너무 힘드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춘추중국 시대가 돼가는 것 같은데, 지금 방향성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박사님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택배 기업만 하더라도 쿠팡하고 지금 대립각을 세우면서 지금 새롭게 연합을 해 나가는 그런 시국인데, 어떻게 보면은,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시기 민감한 시기인데, 이 민감한 시기에 또 판가 인상, 즉 택배 단가가 인상이 되는 그런 또 결정을 했기 때문에 불과 한두 달밖에 안 남았죠. 5월 달부터라고 하면은 4월 달부터 4월부터요. 네, 바로 이제 우리 아마 방송할 때 될 것 같아요. 인상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좀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고 이 부분 얘기도 조금 더 한번 좀 드려보기도 하고요. 롯데글로벌 로지스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2017년도에 2,800억 투자받은 부분 FI 투자 사업을 받으면서 올해까지 상장을 하다 안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몸값을 좀 높여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상장을 조금 조심스럽게 추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아까 예전에는 1조가 넘는 가격을 지금 원했다가 7천억, 8천억에서 최근 5천억대까지도 다운이 되는 상태에서 공모를 좀 노리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공모가를 최대한 높이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화주사들을 많이 끌어와야 되니까 그런 단계에서 일시적으로 단가이나 조금 유인책을 좀 쓰는 것 같아서 이게 택배 시장 전체로 보면은 어차피 단가가 인상되는 건 맞는데 롯데가 그 중간에 틈새 혹시 CJ가 단가가 인상됐을 때 롯데가 인하가 되면은 또 흡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틈새를 노리고 거기서 또 이제 상장까지 이어나가게 흥행을 노리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그것도 조금 5월 달에는 좀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기업 입장에서는 IPO 기업을 공개해서 공모제로 상장을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이 3개년도 기준으로 대우상향으로 다소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 부분도 매출 실적을 갖다가 이제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롯데 입장에서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쿠팡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화두화되고 있는데 쿠팡에 보면 배송기사 너무 많지 않습니까? 쿠팡 퀵플러스 어떤 시스템으로 이게 진행돼요. 아무래도 이제 택배를 관련된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일반인 어떤 시청자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 얘기도 한번 해주시죠. 택배 기사님들도 자세히는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본인들이 쓰는 시스템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거는 쿠팡 친구들, 즉 지금 있는 쿠팡 퀵플러스 하기 전부터 이 택배 관련 시스템은 나름대로 굉장히 고도화를 많이 해왔거든요. 일례로 재작년만 하더라도 쿠팡이 연간 IT 쪽에 투자되는 금액은 8천억 투자했거든요. 8천억. 물론 대한통운이나 한진, 롯데도 투자하지만 주로 500억에서 1000억대 미만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쿠팡은 지금 IT 쪽에 이런 택배 TMS라든지 WMS라든지 물류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시스템 투자에만 수조 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아마 택배 기사님들이나 일반인들, 킥플렉서들, 카플렉서들이 그때 한번 같이 사용해 보시면은 쿠팡 프로그램 좀 압도적으로 좀 편하다. 아니면은 쿠팡이 조금 더 실생활, 실제 택배할 때 유용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택배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쿠팡 배송기사들 요즘에 좀 문제가 많이 좀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는 배송 단가 하락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한두 번 이어진 게 아니라 이거는 코로나 때 굉장히 높은 단가를 제시했다가 그 이후로 계속 인하가 돼서 심지어는 코로나 때는 제 기억으로는 프레시백 같은 경우에는 즉 이런 신선 제품, 가공식품을 담았거나 그런 제품들이나 박스가 큰 거
1,500원대까지, 1,400원, 1,500원대까지 초기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했다가 한 박스당. 네. 지금은 이제 뭐. 그렇죠. 계속 그 절반 가격? 아마 800원대 깨지고, 그 밑 700원대 깨지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매년 단가를 갖다 조율을 하는데, 물론 이제 쿠팡하고 대리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체제에서 쿠팡이 단가 일하면 또 대리점이 여기서 또 일하니까, 이것도 주간에 따라서 한 개당 얼마. 그러니까 쿠팡이 이제 큐플렉스의 가격은 동일합니다. 비닐도 그렇고 박스도 그렇고 동일한 가격에서 한 개당 단가가 뭐 이것도 이제 아파트나 또 집원, 번지, 광역까지 여기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은 이 금액이 매년 조율하면서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들리더라고. 막 600원 떨어졌고 500원 떨어졌고 심지어는 400원까지 하면 우리가 뭐 일할 수 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물량은 늘어나지만 네. 가격이 지금 사실 맞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 방송 때 얘기했던 부분들이 예비 초창기에는 그 가격이 좀 차별화됐었어요. 이를테면 플라스틱백이라고 부르는 PB 그런 부분들 좀 가볍고 이런 비닐백으로 된 부분들은 단가가 낮았고 박스 단가는 높았던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일시적으로. 그러다가 지금 통일된 거는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간이냐 야간이냐 거기에 따라가지고 크게 나눠져가지고 그 다음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아파트냐 집원이냐 그런 큰 축으로만 남겨놨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를테면은 이전에 코로나 시기에는 야간에 보통 한 평균적으로 1,200원 정도 하나의 기프트라고 그러죠. 하나의 배송당 1,200원 정도 하던 게 지금은 800원대까지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을 현장에서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지금 사실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것도 일부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쿠팡 측의 얘기를 갖다 들어보면은 물량이 워낙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 당시보다도 오히려 배송 시간이 많이 크게 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총 수입은 뭐 더 많이 가져간다 혹은 비슷하다 이런 논리를 지금 피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가 시스템 얘기 드리겠지만 뭐 기적의 논리 같아요. 배송 시간이 어떻게 보면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배송 시간이 비슷하다. 이거는 일부분은 맞지만 사실 대부분은 현장에서 그 택배를 들고 뛰어다니시는 그분들의 어떤 현상을 정말 정확히 분석을 하고 보신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렇게 쉽게 얘기할 부분은 아니라서 그 부분을 좀 오늘 중점적으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시스템적인 면을 본다면은 쿠팡이 이제 PPD라고 Parts per Day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예전부터 뭐 쿠팡 쿠팡맨들, 쿠팡 친구들 배송할 때부터 뭐 이 택배 수량 전체를 나눠가지고 n분의 1로 나눈 게 아니라 배송기사가 그 당시에 뭐 15,000명쯤 있었는데 15,000명의 기사를 그 일방적으로 다 n분의 1로 나누는 게 아니라 Parts per Day 계산을 하게 되면 라우트, 즉 배송 구역이 나오게 되고 배송 구역별로 거기에 따라가지고 무슨 뭐 아파트 밀집 지역인지 공단 지역인지 오피스 지역인지 그게 분석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가지고 배송 난이도가 결정이 되거든요. 배송 난이도 결정이 돼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평균 수량을 넣어서 결과적으로 쿠팡 친구들이 어차피 하루 8시간 근무한다고 하면은 어떤 기사한테는 뭐 400건을 주고 어떤 기사한테는 200건을 주더라도 그게 난이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쉬운 난이도에서 400개, 어려운 난이도에서 200개 어차피 끝나는 시간은 유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굉장히 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유용한 시스템입니다. 잘 만들어진 시스템이고요. 그걸 갖다 계속 또 알고리즘으로 인공지능으로 고도화하면서 라우팅별로 목표 우리 타수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목표 기프트 수를 갖다 계속 조정해서 신규 사원이 들어오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다만 이제 목표가 상향되긴 하지만 그런 시스템이 쿠팡에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Parcel per Day라는 PPD 택배 어떻게 보면은 이런 배송 효율화 시스템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좋은 말로 효율화 시스템인데 이게 현장으로 지금 나가게 되니까 가장 큰 이슈가 생기는 게 이제부터는 예전에는 쿠팡맨들, 즉 쿠팡 직영기사였기 때문에 그게 뭐 약간 오버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게 약간 모자라거나 어차피 뭐 3인 1조 기준으로 혹은 뭐 4인 1조 기준으로 한 팀이 돼서 배송을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쿠팡이 이제 그런 제도가 없어졌죠. 이제 거의 사라지고 이제는 쿠팡 친구들이 아니라 쿠팡 킥플렉서들, 즉 자영업자들, 지입차를 끌고 와가지고 개인 화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직접 배송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처럼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배송이 아니라 본인이 그걸 묻히게 되면은 굉장히 또 본인도 힘들게 되고 또 그 대리점도 사실 좀 민폐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크로징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클렌징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항상 먼저 했던 사람 같은 경우는 좋은 어떤 직원이나 좋은 위치에서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뒤늦게 들어오는 사람 같은 경우는 배송기사 같은 경우는 좀 관역에 그 다음에 많이 뛰어도 수량이 적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편차가 좀 있겠죠. 자, 그런 거에 대한 불만도 내부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번이 딱 있고 그 지번만 정확히 배송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구역만 배송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큰 문제는 없는데 쿠팡은 사실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네. 배송기사도 많이 바뀌고 계약도 1년 단위 계약이고 아마 지금 대한통운은 6년 단위 배송기사들이 거의 그 정도 계약이고 연장 계약으로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안정성이 있는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뭐 대리점, 영업점이라고 그러죠. 영업점도 1년, 배송기사도 1년, 뭐 CJ 같은 경우는 영업점 2년이지만 거기도 연장이 또 뭐 어렵진 않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쿠팡은 이제 영업점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대리점이 아니다. 영업점이다. 계약서상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주간 배송이라든지 야간 배송이나 수일 배송 뭐 예면은 프레시백 회수율 뭔가 그런 부분들이 다 점수가 안 맞으면은 언제라도 구역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계약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최근에 뭐 일정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클렌징 제도를 완화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실 굉장히 큰 위험에 지금 사실 놓여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쿠팡에서 정해놓은 지금 뭐 단가 계약을 할 때 거기 쿠팡 킥플러스 대리점에 있는 영업점에 뭐 영업점 점주님이 가셔가지고 본사에서 계약을 갖다가 맺는데 물론 이제 그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쿠팡에서 그 부분을 협상을 하시는 분들도 그분들도 본인들이 정한 게 아니라 앞에서 얘기드린 PPD 시스템 위에서 그 라우팅별로 라우팅 내에 어떤 캠프와의 거리, 아파트, 그 다음에 승강기 비율, 그 다음에 최근엔 경사도 그게 산통된지 아닌지 경사도까지 감안을 해서 우리는 이렇게 정확하게 분배를 하는 거다. 그래서 캠프마다 이게 단가가 얼마인지 알려줄 수도 없고, 그거는 각각의 캠프, 영업점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들 대리점 이 정도가 적당하다 생각하다.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뭐 논리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걸 좀 빠져나갈 구멍 없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점에서 그 부분을 협상하러 갔다고 하더라도 작년 대비해가지고 최소한도 뭐 동결이거나 아니면은 지금 여러 가지 뒤에 얘기를 했지만 애로사항이 많이 늘었거든요. 쿠팡 잡일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인상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인상이나 동결이 아니라 큰 폭으로 계속 인하가 되고 있고 인하가 되는 게 지금 거의 3년째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진짜 1,000원대에서 900원대에서 800원대로 계속 인하가 연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건 좀 짚어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폭이 뭐 거의 10에서 15에서 많게는 30이라는 기준도 있고 지금 쿠팡 본사하고 계약한 대리점이 그 가격을 갖다 뭐 투명하게 다 공개할 수 없는 사항도 있겠지만은 배송기사는 거기에 따라서 쿠팡 본사가 단가를 인한 이 금액보다도 더 낮게 책정되면 힘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큐플러스의 배송기사 간에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택배를 했던 분들이 지금 쿠팡의 큐플러스 멤버들 거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택배를 대한통운이든 롯데든 현대든 기타 택배를 했던 분이 큐플러스를 한 경우는 양쪽으로 아니도 괜찮지만 처음부터 이제 큐플러스부터 시작한 분 계시거든요. 기사들. 이분들 입장에서는 경쟁 환경을 갖다 모르는 분들도 있고 얘기는 들었지만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도 그냥 쿠팡에서 계속 뛰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더라고요. 네, 그렇죠. 현 상황이니까. 현재까지는 쿠팡이 물량이 워낙 많이 증가를 했었고 또 본인들이 또 원하는 만큼 뭐 배송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게 수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몸이 고돼도 그 부분에 대한 큰 이슈가 없었어요, 사실은. 사실은 쿠팡에서 고생대로 하지만 어쨌든지 본인이 가져가는 그 돈이 그 수입이 내가 고생한 만큼 가져간다. 그런 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슈가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계속 그 떨어져 나가는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하율이 심상치 않다 보니까 이슈가 좀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게 인하 초기 아닙니까? 뭐 불과 이제 인하된 게 공지 나오고 불과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간으로 따진다면은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해마다 계속 떨어져 나가는 단가 감안을 한다면은 지금 아마 작년 대비해서 15% 이상 물량을 더 쳐야지 작년하고 비슷한 돈을 가져갈 수 있다. 지금 여기까지도 지금 계산이 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뭐 주간 같은 경우 뭐 아파트 아직 이거는 약간 예로 들어드리면 다 똑같지는 않지만 일부 어떤 또 영업점 같은 경우에는 그 주간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한 건당 지금 배송 건당 수익이 670원에서 680원까지 그렇게 내려왔다는 거죠. 한 700원 언더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한 건당. 그러면은 작년 대비해서 맥시멈으로 한 100원 정도 떨어진 부분이고 야간에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가 최대 900원인데 최대가 900원이기 때문에 야간 같은 경우에는 최대 200~300원까지도 떨어져 나갔거든요. 그러면 15% 정도는 충분히 지금 더 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고 지번 같은 경우만 지번이라 그러면은 일반적인 주택가, 단독주택가 그런 데들만 동결이나 아니면은 약간의 뭐 이런 소폭 뭐
그 운영상의 뭐 약간의 약간의 하락이죠. 지번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상승되는 게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아파트가 많이 몰려 있는 부분이라 실질적인 수입은 좀 전년보다도 좀 크게 지금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